그리고 노래가 시작되는데 아스카가 울어요. 뭐랄까 이게 공연장에 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이었다고 하거든요. 한국 관객들한테나 그리고 일본 관객들한테나.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거진 4년 동안 만들까 말까 굉장히 고민한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민한 문제기도 하고요. 오늘의 주인공도 사건 사고가 많고요. 그리고 엔딩에 후술을 하겠지만은 제가 배신감을 느낀 것도 있어서 하지만 다뤄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일본 가수 최초의 대형 내한 공연이라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공연이거든요.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 하에 열려서 더 그랬죠. 2000년 8월 26일과 27일 그 일본 가수는 오직 이날을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빼버립니다. 이 공연은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내한공연 역사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공연 중 하나가 되죠. 2000년에 있었던 차게 앤 아스카의 내한공연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모든 이야기의 출처는 당사자 아스카가 2016년에 본인 블로그에 적었던 회고록이고요. 자기 인생을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데 그중 챕터 하나를 아예 한국 공연에 할애했을 정도로 본인 또한 이 공연을 아주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게 앤 아스카라는 그룹을 한번 알아봅시다. 줄여서 차게아스라고도 불리는 이 그룹은 전성기 시절 총 판매량 3천만 장,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본 가수 역대 판매량 14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설적인 듀오예요. Say Yes와 야야야는 판매량 더블 밀리언, 그리고 On Your Mark와 러브송은 한국의 조정혁 씨가 번안한 바 있는데 On Your Mark 같은 노래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단편 애니로도 유명하죠. 지브리 팬이시면은 아마 이 곡으로 차기아스를 아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 서로 제자리에서 출발, 꿈을 향해 달려나가자 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자, 아무로나미에처럼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누린 건 아니지만은 대중의 견고한 지지를 받는 가수였다. 차게는 박상민 씨 닮은 외모로 아주 유명하고 아스카는 이 그룹 대부분의 작사 작곡을 도맡았어요. 당시 대한민국에서도 아름아름 차게아스를 듣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4월 이 그룹이 갑자기 대한민국 청와대로 초청되는 거예요. 한국이 이 사람들을 왜 불렀느냐? 바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내한 공연 때문에.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일제강점에 따른 국민 감정과 우리 문화 보호 등의 이유로 일본 대중문화는 오랫동안 수입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지난 6월 27일 일본 문화 3차 개방 발표로 2,000석 이하 실내에서만 가능했던 일본 가수의 공연이 제한 없이 전면 개방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대중문화는 사실상 금기시 되었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로 이게 개방이 되었죠. 98년부터 2004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차근차근 일본 콘텐츠가 수입됩니다. 공연도 예외는 아니라서 처음에는 소규모 공연만 허용한 정부도 2000년부터는 모든 공연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몇십 년 동안 뿌리 박힌 인식이란 게 있잖아요. 일례로 1989년에는 일본의 메탈 밴드 라우드니스가 내한 공연 허가를 받기 위해 멤버들 이름을 죄다 영어로 바꿔야 했다는 일화도 있고, 그래서 이때는 정부 차원에서 먼저 총대 메고 정식으로 공연할 사람을 찾은 거죠. 그리고 한국 여성기금의 추천에 힘입어서 그 주인공으로 차게 앤 아스카를 낙점합니다. 아스카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해요. 2000년 우리는 갑자기 한국 정부의 초대를 받았다. 한국 측 관계자는 몇 년 동안 일본 뮤지션을 찾아다니면서 한일 음악의 가교가 될 적임자를 물색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후쿠오카 라이브를 보고 우리를 낙점했다라고, 또한 청와대에서 영부인도 맺는데 영부인으로부터 콘서트 열심히 해주세요 라는 격려도 들었다고 하네요. 사실 이거는 여러모로 잃을 게 많은 제안이에요. 아스카도 얘기하거든요. 들이는 노력도 돈도 압도적으로 편한 후발주자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결국 차게아스는 이거를 하기로 하죠. 이 이유를 보면은 한국 측의 정성에 보답하고 싶었다고, 그리고 음악으로 아시아가 뭉치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대요. 대놓고 사명감으로 임한 공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한 용기와 각오 그리고 열정과 경의로 임한 공연이었다는 멘트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일 문화교류의 가교가 되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넘도록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일본 남성 듀엣 차게 앤 아스카가
해외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홍보사절로 정식 위촉됐습니다. 처럼 일본인들의 우상이기도 한 차게엔 아스카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홍보사절로 공식 위촉됐습니다. 이들의 자선 공연은 일본 가수로서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2000년 8월 26일과 27일 차게엔 아스카 내한 공연 개최 확정. 수익금은 전액 기부였고 장소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내한 공연 날까지의 모든 스케줄을 취소합니다. 왜냐하면 공연 준비해야 되니까. 실제로 2000년에 차게아스 스케줄을 보면은 전부 이 내한 공연 날짜를 중심으로 스케줄이 돌아갔거든요. 차게는 내한 공연 날에 원래 솔로 콘서트 예정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9월로 밀어버렸고 아스카는 아예 솔로 앨범 발매 자체를 뒤로 미뤘어요. 자, 이 공연 준비하는 김에 투어 돌만도 한데 그런 것도 없이 일회성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내한 공연 우려대로 처음이라서 각종 우여곡절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때는 일본 가수의 공연은 허가가 되고 일본의 음반 수입은 아직 허가가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음반이 수입되기 시작하는 건 2004년의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차게엔 아스카의 음악을 듣는 한국인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8월 공연인데 6월 말에야 공연 발표를 했잖아요. 광고도 많이 못했다고 합니다. 시간도 촉박한 데다가 가사도 일본어니까 TV를 탈 수도 없고요. 차게엔 아스카는 본인들이 발표했던 영어곡 몇 곡으로 간신히 홍보를 이어갔다고 해요. 이게 공연만 열려있지 다른 거는 아직 다 막혀있던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자, 아스카는 말합니다. 이 곡들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어떤 홍보도 못하고 내한 공연을 했을 거라고. 거기에 이 당시 한국 뉴스를 보면은 아무로 나미에도 9월에 한국에서 노게런티 공연을 펼치기로 했다는 등 일본의 다른 가수를 상대로도 여러 논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결국 전부 무산이 되고 결국 차게아스 혼자 총대를 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무위키의 설명을 발췌했습니다만 이때는 한국에 있던 차게아스 팬들조차 사람 불러놓고 바보 만드는 짓이라는 반응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공연 한 달 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멤버들은 이런 말을 해요. 한국에서 음반을 못 판다는 말에 라이브로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겠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말엔 이번 공연이 시작이라고 답변. 사실 이 당시의 내한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꽤 주목하는 내한이었거든요. 일본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한다고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팬들은 한국행 비행기가 전부 만석이라서 전세기까지 타고 오죠. 이때 공연에 온 일본 관객만 5,6천 명 수준이었다고 해요. 자, 차게아스 멤버 2명이 공연 앞두고 입국했을 때 뉴스를 한번 볼게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어서 일본 언론사들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인기 그룹 차게엔 아스카가 대규모 단독 공연을 위해서 내한했습니다. 공항 로비엔 미리 알고 모여든 팬들과 취재진으로 북적입니다. 또 6천여 명의 일본 팬들도 전세기까지 동원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공연의 성패와 관계없이 이거는 양국이 전부 의미를 두고 있는 내한이었고 그렇게 차게엔 아스카 내한 공연이 시작. 공연장에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반반이었다고 하죠. 이 공연 실황은 훗날 일본에서 녹화 방영되는데 공연 오프닝을 잠깐 봐보도록 할까요? 이때 가셨던 분들의 증언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당한 공연이었다. 엄청 노력한 게 보였다 하는 반응들인데 대표적으로 모든 멘트를 한국말로 해요.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고 발음을 전부 적어 갖고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히트곡 Say Yes와 야야야도 부르고 저는 이 두 개랑 On Your Mark를 차게아스의 대표곡으로 꼽거든요. 근데 이 On Your Mark를 앞두고 아스카가 엄청 긴 멘트를 하는 거예요. 저작권상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짧게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오늘 밤은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더 만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조혜경 명농단 여러 나라에서 노래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행여진사 시우들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위해서 눈을 돌리지 않고 과거사를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세대였으면 합니다. 저희들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봅시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는데 아스카가 울어요. On Your Mark라는 노래가 제자리에서 함께 시작하자 그런 노래잖아요. 이 멘트를 치고 아스카 혼자 눈물이 터져서 1절을 통째로 날려먹죠. 뭐랄까 이게 공연장에 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이었다고 하거든요. 한국 관객들한테나 그리고 일본 관객들한테나. 사실 아스카가 했던 멘트 자체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거고요. 실제로 양국에서 까이기도 많이 까였다고 해요. 근데 일본 가수가 이 공연에 이 정도 준비를 하고 이 정도 멘트를 친다는 것 자체가 인상 깊은 일일 수밖에 없었죠. 체조 경기장을 채우지 못한 이 공연은 조용했지만 수많은 이야기를 남기면서 끝났습니다. 저 눈물을 한일 문화교류 시작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꽤 많았어요. 하지만 차게엔 아스카는 그 이후의 이야기로 상당히 흥미로운데 참 여러 방면에서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들인데요. 이 공연 이후로 차게아스의 인기가 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일본에서는 이 한국 공연 때문에 인기가 추락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당사자는 그거를 부정하면서 여러 사정이 겹친 거라고 하긴 했지만 원래 소문은 크고 해명은 작은 법이잖아요. 그리고 13년 뒤인 2013년에는 아스카가 차원이 다른 마약 스캔들로 전국적 금지어가 돼버립니다. 1996년 미국에서 마약을 접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중증이 돼버렸다고 하고요. 이 마약을 하면서 야쿠자, 불륜, 도청 등 범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기사거리에 오르내리면서 사실상 금지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자숙을 하다가 블로그에 회고록을 쓰면서 이 한국 공연 비하인드를 전부 풀어낸 거예요. 이후로도 2017년과 2019년 그리고 2021년에도 잊을만 하면은 한국 공연 언급을 하는데 이 2019년에는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니까 다시 한번 이때를 추억하면 좋겠다면서 실황 DVD를 발매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2020년에 공연 당시에 한국 스태프들과 내한 20주년을 기념해서 한 번 더 공연을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무척이나 아쉬워하는 내용이었어요. 아스카는 얘기합니다. 정치가 어떻든 민간인들끼리는 서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망원도에서 많은 한국 팬을 실망시키기도 했는데 2017년에 쓴 글에선 일본은 도산에 가는 한국을 살렸고 위안부는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없었다는 증거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망언을 뒤늦게 발견하고 진작에 만들고 있던 영상을 한번 엎어버리기까지 했어요. 뭐 1년이 지난 지금은 그래도 이게 기념비적 사건이었고 역사적 사료로 남을 공연이니까 영상을 만들어보자 하고 있지만 아무튼 저는 아스카를 보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게엔 아스카 내한 공연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미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